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 3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첫째 딸을 낳았고 이에 둘째 딸을 낳았죠.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제 결혼 생활에 굳이 특별함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 장모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장모님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바꿔서 말하자면 제 아내에게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신다는 거겠죠. 저는 그 사실을 연애하던 당시에 알았습니다. 아내 말로는 16살 때 친어머니가 장인어른과 이혼하시고 혼자서만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아내 친어머니와 이혼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의 장모님과 재혼하셨고요. 장인어른과 아내 친어머니가 이혼하신 이유는 친어머니의 외도 때문이랍니다. 장인어른 말로는 아내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정도 딸도 버리고 가버리신 거래요. 아내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 때문인지 장인어른은 입버릇처럼 아내 친어머니 욕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해. 남편도 딸도 내버리고 딴 놈이랑는 맞아서 도망갔으니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아내에게는 친어머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했죠. 아내는 장인어른 말처럼 새어머니를 친어머니라 생각하고 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지금의 장모님은 전혀 친어머니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제 아내를 구박하는데 어떻게 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내 말로는 어렸을 때는 더 심했답니다. 장인어른이 계실 때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장인어른이 계시지 않으면 엄청나게 괴롭혔대요. 밥도 주지 않고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럼 장인어른은 저희 아내에게 잘해주셨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장인어른 역시 저희 아내를 구박하기 일쑤였대요. 제 아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저게 다 제 애미를 닮아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럴 거면 친어머니한테 가라고 했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아내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죠. 아내가 우울해 보이는 데다가 어머니가 두 분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장가가면 너만 고생해. 그러니까 그만 마음 접어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왠지 아내가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부모님을 설득했죠. 결국 저에게 백기를 드신 부모님은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딸로서 대우하지 않으셨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 역시도 사위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나한테 사위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잘해 라고 말씀하셨고 장모님은 굳이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네. 대신 나도 사위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저희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셨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돈을 받으실 때만 저를 사위로, 아내를 딸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위 왔나? 우리 딸 왔어?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도 손자들은 예뻐하셨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들 집에 아이들이 오는 게 싫다면서 손자들을 아예 데리고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참다 화가 나서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괜히 토를 달았다가는 더 큰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생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처가에 자주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 분 생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처가가 있는 동네 근처도 가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주차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저기 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외중년 여자가 쭈뼛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제가 물으니 혹시 한소영이를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제 아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내인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그러자 중년 여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시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여자를 따라갈 수 없었던 저는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공손하게 여쭤봤고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 소영이 엄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어머니라고요?
라고 되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아내 친어머니를 따라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정말 소영이 친어머니 되세요? 제가 믿지 못하는 눈치자 아내 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한 장 꺼내 저에게 보여줬는데 어렸을 적에 친어머니와 함께 찍은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먼저 연락하면 왠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긴장을 하셨는지 손을 벌벌 떠시는 아내 친어머니에게 혹시 제 아내를 보고 싶어서 오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격 없는 거 잘 알지만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내의 작은 고모님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셨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내 친어머니와 작은 고모님이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작은 고모님을 통해서 저희 부부 결혼식 사진도 받았고요. 근데 왜 저희 아내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연락했어요. 근데 소영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겁니다. 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죠. 저는 일단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면서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 친어머니와 첫 대면을 한 후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거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래도 재수씨랑 대화를 한번 해봐야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내 말만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씨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며. 근데 너한테 전해 들었을 때는 왠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서. 친구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아내 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180도로 달랐거든요. 남편도 자식도 내팽개치고 갈 사람이라면 좀 더 세고 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다소곳하고 점잖은 분이신 것 같았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뒤에 이틀 동안 혼자서 더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아내에게 꽃선물도 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갑자기 왜 이래?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묻길래 그냥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라며 두루뭉술하게 넘겼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당신은 친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되묻더군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자식 버린 여자를 내가 왜 만나? 그래도 어머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어떤 사정이든 불륜은 용서할 수 없어. 아내는 친어머니를 향한 상처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는 게 좋으려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죠. 그런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아내 친어머니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 있어.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인데? 저는 머뭇거리다가 얼마 전에 아내 친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아내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근데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라고 하더군요.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당신을 만나고 싶대. 인제 와서 우시더라. 당신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면서 사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었어. 들었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그게 진심이니까 나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아내는 두 번 다시는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말한 후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아내 친어머니에게 죄송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기에 다음날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 아내가 아직 만나는 게 좀 그런가 봐요. 제 말에 아내 친어머니는 그럴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아내 안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장모님이라는 소리 참 듣기 좋네요. 저는 그제야 제가 아내 친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 왠지 부끄럽더군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해요. 장모님. 아내 친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아내 친어머니, 아니 장모님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먹을 것도 종종 사서 드리고요. 그리고 아내 모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장모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당신의 손주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렸는데 아이들 사진을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엄마를 많이 닮았네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큰마음 먹고 직접 손주들을 직접 만난 장모님은 정말 서럽게 우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요. 그리고 준비한 아이를 선물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안 주셔도 되는데요. 장모님. 아니야. 내가 손주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모님이 주신 선물을 확인해 봤더니 아이를 장난감과 못이 들어있더라고요. 비싼 브랜드의 장난감과 옷이 아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욱 소중했죠. 그런데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던 첫째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할머니는 누구야? 저는 솔직하게 우리 은혜의 지혜 외할머니셔. 그러자 둘째 딸이 나한테 외할머니가 또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은혜의 지혜한테는 외할머니가 두 분이 계셔라고 말해줬습니다. 대신 외할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하냐고 묻길래 엄마가 아직 외할머니에게 좀 화가 나 있어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첫째 딸은 엄마랑 외할머니랑 화해하면 좋겠다 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장모님이 꼭 한번 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장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혼하신 이유가 장모님의 외도가 아닌 장인어른의 외도였다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바로 아내의 새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장인어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장모님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사과하기는커녕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 아내 때문에 이혼할 수 없었던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대요. 결국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하셨고 아내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장모님은 이혼할 때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말리셔서 그럴 수 없었대요. 그 시절의 양육권 소송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그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애 얼굴 보여달라고 했지.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소영이 얼굴 보여달라고 찾아간 나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것도 모자라서 물까지 끼얹더라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장모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었던 장인어른과 아내 새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장모님에게 들은 사실을 아내에게 모두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끝내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 생긴 오해는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제가 장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긴 오해를 난 다음 날이었죠. 아내에게 장모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전화했더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아내에게 전화해보려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병원이더군요. 아내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린 후였죠. 절망스러웠습니다. 신이 있다면 저에게 아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떠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장인어른과 아내 새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죠. 소식을 전달한 지 3시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난 장인어른과 새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장례 준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대신해 주었는데 아내 새어머니가 저에게 왜 여기 장례식장으로 했어? 여기 반찬 맛이 없어.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에게 소영이 보험 든 거 있지? 라고 물으시더니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고 해? 확인해 봤어? 라고 하셨죠. 저에게 그 두 사람은 아내 부모님이 아닌 악마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어디 감히 장인어른에게 큰 소리야. 라고 하면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당신들은 악마야. 당장 내 아내 곁에서 떨어져. 저는 억지로 두 사람을 쫓아낸 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들도 그런 저를 보면서 펑펑 울었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후 장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장모님은 어저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셨죠. 아내의 영정사진을 본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소영아. 통곡하는 장모님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좀 더 빨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야 했는데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장모님은 3일 동안 저와 제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고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오히려 저와 제 아이들을 걱정하셨죠. 당신은 드시지 못하셔도 저와 제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단 30분이라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장모님이 쓰러질까 걱정되어서 장모님도 좀 드시고 주무세요 라고 말하면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나는 먹을 자격도 잠 잘 자격도 없어. 장인어른과 아내 새어머니는 제가 쫓아낸 뒤로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지에도 따라오지 않았고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매일 술만 마시는 저를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나쁜 선택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였음에도 장모님은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슬픔에서 빨리 벗어났습니다. 다시 회사도 복직했고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장모님이기에 저는 친어머니만큼 장모님을 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 아이들도 장모님을 무척 좋아했죠. 그러던 중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은 손수 만든 반찬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채워주시고는 저에게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게.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멀리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시길래 여쭤봤는데 옅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잘 지내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제의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한 후였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장모님이 사라지니까 아내를 잃은 것만큼 슬프더라고요. 사람을 시켜 장모님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꼭꼭 숨어버리셨는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아내를 보낸 슬픔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장모님이 슬픔을 이겨내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쯤이었나요? 오랜만에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고 있는데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아 장모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잘 지냈느냐고 물으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자는 거였죠. 갑자기 여행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은 직접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장모님을 뵈러 나갔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장모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장모님을 보자마자 장모님 혹시 어디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러더군요. 위암 말기라고 길어봐야 2달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대체 어느 병원에서요? 저랑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사실 이미 자네를 찾아가기 전부터 아팠네. 소영이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팠기 때문이야. 죽기 전에 내 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장모님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저는 오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데 어머니 같은 장모님도 잃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살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미련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한 후에 딸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죠. 자네랑 아무런 추억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아쉬워서 그래. 그러니 나랑 여행 가주겠어?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한 후에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장모님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외할머니와의 첫 여행이라며 좋아했어요. 막내딸은 장모님에게 할머니, 우리 다음에도 꼭 같이 놀러가요 라고 했죠. 저는 되도록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장모님은 컨디션이 좋으셨는지 계속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장모님과 단둘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아주 많이 행복했어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장모님의 손을 마주 잡고 저도요. 장모님 덕분에 저도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부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셨죠. 저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노라고 장모님과 약속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주 후에 장모님은 아내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모님 유언대로 장례식은 조용하고 조촐하게 진행했어요. 평소에 장모님이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들만 초대했죠.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려봐야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것을 아니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주 잘 견뎌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엄마 곁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막내딸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더는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수목장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장모님 유언이었기에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죠. 하니까 이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떠나가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장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면서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죠. 아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떠나다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쯤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장모님 지인분이었습니다. 줄 것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인분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지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흰 봉투와 통장을 주셨어요. 먼저 흰 봉투를 확인해봤는데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지인분은 장모님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자네 장모님 유언이야. 자기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꼭 사위한테 주라고 하더라고. 제가 흰 봉투와 같이 받은 통장도 확인했는데 꽤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자네 장모님의 전 재산일세. 그건 역시도 사위한테 주라고 하더라고. 통장 비밀번호는 딸 생일이라고 했어. 저는 장모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들을 움켜쥐고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장모님의 전 재산을 전달해주신 지인분도 눈물을 훔치면서 생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위 덕분에 엄청 행복했다고.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딸이랑 사위는 꼭 다시 만났으면 한다면서 말이야. 저는 장모님의 전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인분께서 장모님 유언이니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현재 장모님이 떠나가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립습니다.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모님이 남겨주신 전 재산과 아내 사망보험금은 일단 저금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장인어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아내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시면서 얼마나 받았어? 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당연히 궁금하지. 엄연히 나는 아빠인데. 나도 조금은 받을 자격 있지 않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 사망보험금을 조금만 나눠달라는 장인어른에게 바람피우고 아내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거짓말까지 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르신,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천벌받습니다. 라고 소리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장모님을 떠나보낸 것은 슬프지만 그런데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애 얼굴